연체가 안 생기기 위해서 사전 예방. 자, 첫 번째가 임대차 계약서에 연체료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체료 조항. 자, 연체료 조항이 이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연 5%에서 한 8% 사이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문 임대차 계약서 쓰셔야 되고 한 장짜리를 쓴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약상에다가 거기서 기재를 해서 연체료 조항을 넣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매월마다 임대료 고지서 발송. 임대료 고지서 발송. 제가 이제 미국에서 보니까 자산관리회사들이요. 임차인이 한 명이든 임대료가 10,000원이든 간에요. 임대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게 다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송하는 이유가 형식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다 이 연체료 조항을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연체료가 없으면 솔직히 보낼 필요도 없거든요. 왜? 금액은 맨날 똑같으니까. 근데 연체료 조항을 넣어가지고요. 그날 꼬박꼬박 날짜가 어기지 않도록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오피스텔 같은 걸 내가 하나 분양받아도요. 고지서를 발송하는 걸 잠깐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앞으로 연체료 조항을 이렇게 넣어서 문서는 이게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습관이 안 되면 귀찮아서 그냥 통장으로 들어온 걸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건물주가 됐을 때 있죠. 체계적인 관리가 습관이 안 됐으면요. 똑같이 주먹구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화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임대료 고지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체계적인 자산 관리 시스템. 체계적인 시스템.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8단계 기법이라고 있죠. 거기 별표 3개 쳐놓으세요. 8단계 기법. 자, 그리고 이제 임대인의 임대사업 마인드 인식. 임대인의 임대사업. 내가 연체하게 되면 피해를 입는구나. 특히 이제 근린생활시설 같은 게 어때요? 권리양도 양수할 때 임대료를 막 올려버려요. 그럼 내가 양도를 해주는데 임대료 요번에 5% 올릴게. 그러면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 임대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권리양도 양수가 깨지게 되죠. 왜냐면 대부분 내가 권리금을 바꿔서 파는데 임대료가 올라가면 들어오는 임차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죠. 애매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너 연체하면 내가 내보내야 되니까 임대료 계속 올릴 거야. 그래서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게 이제 그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리금이 있죠. 그럼 이제 임대료를 안 내게 되면 뭐가 없어져요? 임대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권리금이 없어지죠. 자, 그럼 권리금 손해 볼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이제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8단계 기법은 크게 이제 3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기선제압 단계라고 해서 내가 인수를 하거나 관리를 맡게 되면 3개월 동안은요 아주 기선을 딱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월말 고지 단계라 해서 입금 7일 전에 고지서 발송. 예전 건물주는 다 말로 했는데 여기는 다 문서로 하네. 그거 하나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는 문서로 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이 큰 건물들은 다 문서로 하죠. 예외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전화를 하는 데들은 다 예외사항을 생각을 해요. 유두리가 있다. 그래서 문서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내는 순간에 벌써 임차인들이 여기는 내가 예전에 접했던 건물주랑 다르네. 관리상 다르네 이렇게 보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전화 통보 단계는 입금일이 이제 딱 오늘인데 입금이 이제 안 됐어요. 그럼 3일이면 무조건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3개월 동안은요 바로 다음 날 바로 전화를 해요. 입금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전화도 안 왔는데 전화를 해주죠. 저희는 이제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입금해 주셔야 됩니다. 또 연체료가 발생이 됩니다. 정확하게 그거를 고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임대료에 대해서 이제 전화 통보를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임대료를 잘 내시는 분 70%, 깜빡깜빡 하시는 분 25%, 안 내시는 분들은 5%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고지서 발송하면은 바로바로 납부를 해주시고요. 뭐 건물에 따라 차이는 있어요. 10%도 있고 15%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연체가 없다는 전제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임차인이 한두 명 정도는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체하시는 분들이. 자, 그럼 이제 임대료를 이제 입금을 해야 됐는데 3일 후에 전화하니까 임대료 입금을 나는 못해요. 지금 현재 돈이 없어요. 그러면 1차 디데이
자, 여기서 명분 쌓기 단계 들어갑니다. 자, 명분 쌓기 단계는요, 법원에다가 나중에 명도소송 갔을 때 여기에 이제 증거 자료로 제출할 명분을 쌓는 거예요. 법원에 갔을 때 서류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자, 3일 이내에 전화를 했는데 임대료 저는 깜빡했네요. 낼게요. 자, 나는 지금 못 내요. 지금 돈이 없어요. 자, 그럼 어때요? 제일 이제 못하시는 임대 관리 못하시는 분들은 언제 입금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거기서 임차인이 다음 달에 낼게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저희가 요번에 자 5월 10일 날 자 요번에 우리가 은행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날입니다. 자, 그날째는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일 정도 여유를 줍니다. 그럼 가상으로 내가 만들어 놓으면 되죠. 10일 정도 디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월 10일 날 이제 은행에 이자를 그날 납부하는 날이니 제 대출 받은 걸 납부하는 날이니까 그날 입금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한 달이고 다음 달이고 해도 듣지 마세요. 이제 끊어버려요. 네, 그래서 그날 입금해 주셔야 됩니다. 끊고요. 자, 2차 DDA는요, 다시 그날 전화를 하죠. 근데 입금이 되면 전화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날 입금을 안 해요. 아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면 그때 전화를 이제 해가지고 입금이 안 됐습니다. 자, 오늘 자 입금을 안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대출 사채이자를 빌려서 추가 대출을 받아서 은행 이자가 지금 나가거나 사채이자가 나갑니다. 제가 3부를 빌렸습니다. 자, 요거 이자를 얼마인데 요거에 대해서 10일 후에 10일 쓰기로 했으니까 내가 그때까지 해가지고 돈을 입금해주면 요거는 내가 부담하겠습니다. 근데 그날째 입금이 안 되면 요거 이자도 제가 청구하겠습니다. 부담하세요. 그래서 또 한번 2차 DDA를 정해 줍니다. 자, 근데 이제 그날 또 입금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예. 그 임차인 입장은 중요하잖아요. 내 페이스대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차 DDA인데도 그날 입금이 안 됐다, 그날 또 2차 DDA 지정한 날짜 안 됐다 그러면 3차 전화해가지고 그때는요, 욕만 하지 말고 소리를 캬 지릅니다. 그날은 내 더러운 성격을 한번 보여줘야 돼요. 그게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이게 되게 중요해요. 들어서 낸다 이러면 더 좋고요. 근데 안 내는 분들은 또 못 내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안 내시는 분들은. 근데 그날은 이제 강하게 얘기해서 자, 그래서 이제 3차 DD를 정해주고요. 그때 욕만 하지 마시고 좀 소리를 좀 크게 지르고요. 막 좀 심하게 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DD를 정해줬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문서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는 거죠. 한 달 지나고 나면 저희가 안내 통지문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명분 쌓기 단계라 해서 법원에 우리가 이제 명도소송 갈 수 있다는 걸 전제하에 서류를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법원에 가면요, 나중에 명도소송 하게 되면 판사 앞에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가죠.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이제 명도소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류가 이렇게 얇아요. 왜? 소장이 서로 사연이 많아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임대료가 언제 안 냈으니 이거에 대해서 빨리 보증에서 공장 빨리 내보내 주세요. 해서 간단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임대인이 이제 받을 연체된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650만 원이고, 자, 그리고 요거는 내가 이제 보증에서 까면 되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판사가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요, 조정 신청이라는 걸 해요. 뭐냐면 서로 합의를 보라 그래요. 합의. 판결로 가지 않고요. 판결 전에 서로 조정, 합의하라 그럽니다. 자, 그럼 합의를 할 때 판사가 650만 원 지금 연체되어 있는 거를 임대인 한 200만 원만 받고 임차인 자, 2달 후, 뭐 한 달 후까지 뭐 5월 말일 날 명도해요. 합의가 서로 될 수 있죠. 여기는 임대료 까주니까 빨리 비고 싶고, 여기는 임대료 좀 손해 보더라도 이 사람 나가니까 더 몇 개월 합의할 필요가 없죠. 서로 합리적인 안을 제시를 해요. 근데 이때 판사가 임대인 편을 들어요, 임차인 편을 들어요? 임차인 편을 많이 들어요. 여기는 뭐 깎아줄 게 없잖아요. 금전적인 건 손해는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대인이 제일 중요한 게 증거나 증인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명도소송은 없어요. 둘 관계에서 임대료 안 된 거기 때문에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증거 자료는 없죠. 통장으로 돈 안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증거 자료 있죠. 증인은 없어요. 둘만의 관계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문서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문서. 그래서 안내 통지문을 보내가지고요. 통지문 처음부터 내용 증명 보내면 안 돼요. 안내 통지문을 보내서 이 통지문에다가 내가 피해봤던 사실들, 손해봤던 사실들을요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는 게 좋아요. 날짜, 몇 시에 어떤 피해를 줬고 임차인이 자꾸 약속을 어겼던 내용들을요 10일 단위로 지금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이거를 자세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내가 가서 약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스트레스. 그죠?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내가 납부하는 부분에 대한 고지서도 있을 거고 은행에 이자낸 것도 있죠. 그럼 이런 사실들도 증거자료를 다 첨부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피해보고 있는 사실. 또 차용증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도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뭐 삼자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돈도 빌렸다라든지 여러 가지들 해가지고 증거자료를 해가지고요 기재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보내고 끝나면 안 돼요. 3번 정도 같이 10일 단위로 계속 보내줍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서류들을요 많이 써서 피해를 많이 본 내용들을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법적 진행 단계. 자 법적 진행 단계. 자 그래서 이제 3번 보내고 나서 한 달이 2달이 됐죠. 이제 디데이로 한 달, 그다음에 통지문으로 한 달에서 2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2달이 지나면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죠. 자, 그럼 이제 내용 증명을 여기서 보냅니다. 내용 증명. 자, 그래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은 미리 다 준비가 됐고요. 자,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서 계약을 해지할지 아닐지요. 최종적으로 이제 통보를 해줍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 있죠. 권리금이 있는 데들은요. 내용 증명 보내면 이제 바로바로 입금을 해줘요. 권리금이 없어지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무실 같은 거 있죠. 계약 해지한다면 좋아하는 임차인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 사업을 이제 하다가 자 1월 달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고서 이제 사업을 쭉 하다가 한 5월 달 됐는데 사무실을 이제 운영하다 보는데 갑자기 뭐 매출이 들어올 때 돈이 안 들어왔어요. 계약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다음에 뭐 동업자가 뭐 하다가 서로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럼 이때부터 이제 사업이 이제 서버리면 연체가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하죠. 자금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 자, 그러면 사무실은 인테리어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계약을 이제 7월 달 돼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임대인이 왔네.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어차피 내가 사업 안 할 건데 그냥 보증금 돌려주면 받아서 나가고 원상복구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잖아요. 왜? 내가 투자한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근생, 상가들은 뭐 몇 천만 원, 몇 억씩 주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되면 나가라면 어때요? 내용증명 보냈는데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때 나가고 나면은 내가 지금 7, 8, 9, 10, 11, 5개월이 손해 아니에요. 만기는 12월인데 그래서 이거를요 7월 달에 해지한다고 하지 말고요. 거부는 한번 주고 자, 그러면 사무실을 같이 내놓읍시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놓으시고 안 되니까 임대료 못 내잖아요. 사무실 그럼 내놓으시고 나도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내놔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답사를 같이 시키고요. 자, 이 12개월 안에 자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된다 그러면 명의 변경해 주면 되고요. 그죠? 근데 하다 보니까 보증금이 이제 한 6개월치밖에 안 남았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약 해지를 해서 명동성하는데도 6개월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증금 남아있는 걸 보고서 10월 달에 해지할 수도 있고, 그죠? 11월 달에 내가 해지를 해야 되죠. 그때부터는 이제 명동소송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은 계속 내놓으면서. 그 두 가지 양면 작전을 같이 써줘야 돼요. 그래서 바로 내용 증명을 보내서 해지한다 이러면 사무실들은 좋아하고 또 내가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잘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계약 해지 통보 단계는 이제는 내가 실익이 없다. 그러면 이제 해지 통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